드론 방제는 몇 시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지. 수도작 얘기를 하시는 거면은 동 트자마자 시작해서 농협이 그만 치료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렇죠. 네. 명확한 답변이었어요. 네. 그러면 농협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가 방제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가 방제도 이제 그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춰서 해야죠. 일반적으로는 새벽에 동 트기 전에 이슬이 내려앉아 있을 때 방제하는 것들을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니라면은 이제 낮 시간을 피해서 조금 이제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는 저녁 시간, 그때 방제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데, 벼농사의 경우에는 워낙 약이 잘 나와서 차이는 있으나 그렇게 유의미한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좀 들은 건데 햇빛에 있을 때 네. 방제를 하면 벼가 점점점점 이렇게 탄다, 물방 약재 때문에 탄다라고 들었습니다. 맞는 건지. 약해가 나는 건데요. 최근에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고, 저는 5년간 방제하면서 날 뜨거울 때 방제 많이 해봤는데요. 약해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제 실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력 차이. 네, 실력 차이입니다. 약해 일으키는 분들은 좀 반성들을 하셔야 됩니다. 방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뭐가 있는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기체 사야 되고 차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 저는 방제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방제 실력을 먼저 준비하라고 합니다. 비행 실력이죠, 비행 실력. 네. 우리 일종 코스로 생각을 하자면은 단순히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노즐을 껐다 켰다만 반복하니까 굉장히 단순한 패턴이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격증 따고 나서 한두 번 날려보고 할만하네 해서 이제 덤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현장에 투입해서 사고로 이어지거나 많은 양의 물량을 뽑아내지 못해서 이제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봐왔는데, 그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차에 수도작 들어가기 전에 매일 100리터씩 물을 담고 강변 고수부지에 가서 100리터씩 뿌렸어요, 매일. 배터리 10개, 11개씩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패턴 비행은 쉬지 않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이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이외에, 드론 비행뿐만 아니고, 이 수도작을 방제를 한다고 하면은 벼농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 있잖아요. 병충해, 농민들이 올해 무슨 병이 왔다고 했을 때 작물을 봤을 때 보고 이게 병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정도는 최소한 구분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장은 혹시 어떻게 하는 걸 추천하시는 건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고 시원한 복장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제를 할 때 배터리는 몇 세트 정도를 가진 게 좀 괜찮다. 이것도 사실 정답이 없긴 한데요. 요즘에 나오는 이제 DJI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이 워낙 빨리 되어서 4개도 된다, 2개로도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안정적인 방제를 하려면은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성품 DJI 기체 말고도 국내산 기체라든지 이제 범용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항상 제가 추천하는 거는 8세트. 최소 8세트는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드론마다 노즐 위치가 다른데 장대용으로 길게 뻗은 것과 프롬 밑에 있는 것 장단점이 혹시 있나요? 일단 장대 노즐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고, 특히나 이 프로펠러 반경을 넘어서서 이제 초장대로 이제 반경을 넘어서서 이제 설계한 드론들이 있는데, 이 반경 너머에 있는 그 노즐에서 나오는 약재는 효과가 좀 많이 극명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효과가 없지는 않은데요. 장대 노즐을 이용해서 이제 효과가 있게 방지하는 방법도 물론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펠러 밑에 달려있는 노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 원심 노즐로 좀 많이 가고 있던데, 원심 노즐은 어떤가요? 원심 노즐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또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왜 원심 노즐로 갔을까를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점점 기체가 대형화되고 대형화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노즐 4개, 2개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감당이 안 되냐? 살포량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노즐들은 TZ 노즐이라는 건데, 각 노즐 팀마다 아무리 분사 압을 올려도 분사되는 양이 일정합니다. 그 이상의 분사가 안 돼요. 그래서 분사량을 올리려면은 직경이 큰 노즐을 달거나 노즐 개수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해 왔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아는 DJI 기체만 보더라도
MG 시리즈에서는 노즐이 4개가 달려있다가 T 시리즈로 넘어가면서 8개로 늘어났습니다. 20까지는 8개였고 T30 모델에서는 16개가 달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분사량을 늘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계에 부닥친 겁니다. 그 이상 또 분사량을 올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노즐 개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이제 뭐 번거로운 거죠. 왜 그러면은 직경이 큰 노즐을 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경이 큰 노즐을 달게 되면은 분사되는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거지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양도 많아지죠. 예, 입자 개수는 똑같은데 입자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심 분리 노즐이 나왔는데 입자 크기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분사량을 늘릴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원심 노즐이 아닌가. 지금 다음에 출시되는 올해 곧 출시 예정인 이제 T40이라든지 T20P 모델을 보면은 원심 분리 노즐이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원심 분리 노즐로 갈 것 같습니다. TGM 노즐만 드론 방제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위 말해 방제 기체의 세대가 바뀌었다. 노즐의 세대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심 분리 노즐과 TGM 노즐은. 방제를 할 때 방제 드론이 가는 방향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직파할 때랑 이항기로 심었을 때 그 차이에 따라서 좀 방제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직파를 한 노는 일부 지역만 좀 있고 제가 주로 투입하는 충청도, 경상도 쪽에서는 올해 직파논을 거의 못 봤습니다. 보통 이항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비율도 이항이 많고 이항을 했을 때는 논결이 있는데 논결 따라 치는 이유는 그게 방제 효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작업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가로로 치든 세로로 치든 밭작물이 아닌 이상에는 크게 효과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가로로 쳐도 되고 세로로 쳐도 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논결 따라 치기에 접근하기 힘든 지형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로로 치는 경우도 있기도 하거든요. 가로로 치면은 결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은 폭이 달라진다든지 조금 겹쳐서 친다든지 그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순히 가로냐 세로냐를 얘기를 하자면은 작업 편의성 때문에 결 따라 치는 겁니다. 방제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방제 후에 드론 세척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통 물 청소를 하죠. 현장에서 이제 약식으로 할 때는 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방수가 되어서 가볍게 물을 뿌리고 물걸레를 닦거나 이제 가벼운 솔질을 합니다. 방제 끝나고 장기간 안 할 때는 마찬가지 솔질을 하는데 그냥 구석구석 잘 닦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닦으면 하얀색으로 나오던데. 그거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는 주로 많이 쓰는 영양제가 규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규산을 사용하고 나면 꼭 하얗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물로 닦아서는 안 되고 사실 그거는 뭐 이렇게 조금 날카로운 걸로 긁으면 없어지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드론에 잔기스가 좀 많이 생기죠. 근데 보통 방제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지냅니다. 그냥 기체가 좀 하얘지면 기체 하얘졌구나 하고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어떤 방제사 분께서 규산을 지우기 위해서는 규산으로 지워야 된다라는 말씀. 맞아요. 그 얘기 저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그냥 흰 기체 쓰겠습니다. 더 하얘질 수도 있는 건가요? 더 이상 하얘지진 않더라고요. 임계치까지 올라오면 더 이상 하얘지진 않더라고요. 카메라 관리법은 이제 네. 어디 가서 보면 될까요? 그 양드론 유튜브 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관리법은 이제 양드론에 네. 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양드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방제하는 방법 중에 자동 방제가 있고 수동 방제가 있는데 둘 중 어떤 운영 방법을 선호하시는지 그리고 둘의 장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선호하시냐고 물으시면은 저는 자동을 선호합니다. 편하니까. 네. 근데 어떤 방법을 주로 운영하시냐고 물어보면은 수동을 주로 운영을 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수동 방제가 90% 이상이었고 한 10% 정도는 자동 방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자동을 손쉽게 설정해서 돌릴 수 있는 좋은 필지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리고요. 장애물이 없고 논이 규칙적으로 사각형 논으로 이어져 있고 중간에 이빨 빠지는 거 없이 쭉 이어져서 뭐 최소 30분 이상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야지 자동 설정을 해서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동 비행을 하는 뭐 10분, 20분 동안 뭐 이제 다른 걸 준비한다든지 약재를 희석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관리도 하니까
뭐 카톡 확인한다든지 농협 직원과 통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좀 이제 활용을 일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자동 방제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수동 방제에 비해 물량을 그렇게 많이 뽑아낼 수는 없어요. 물론 익숙해져서 완전 자동 방제는 일단 하시는 게 아니고, 올해는 제가 이제 AB 포인트 자동 방제를 했었는데요. 그게 손쉽게 설정해서 갈 수 있는데, AB 포인트 자동 방제라는 것 자체가 논 길이가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어져 있을 때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찍으면은 확실하게 작업 피로도가 줄어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라면은 몸이 편한 것과, 제가 아무리 비행을 잘해도 자동보다는 못하더라고요. 요즘 자동 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예, 기체가 너무 정밀하고, 물론 그렇다고 내가 수동 방제를 못하냐 그런 것도 아닌데, 좀 더 정밀하게 방제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동 방제는 그러면 왜 하냐?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물량을 쳐내기 위해서는 어느 세월에 자동 설정해서 이제 찍어내냐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상하게 생긴 논, 다랭이 논 이런 경우에는 자동 방제를 찍으려면은 논 테두리를 명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입력할 시간에 논 서너 개는 더 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리 필지를 받아서 2, 3일 전에 입력하면 안 되나? 2, 3일 전에도 저는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방제 여기서 하고 내일 방제 저기서 하고, 이제 바쁜 방제사들은 그렇게 한 달 내내 도는데 자동을 미리 찍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다 이제 시즌 방제사 얘기고, 물론 로컬 방제사의 경우에는 한번 설정을 해두면은 이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자동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자동을 쓰는 게 좋고, 그 이외에 좀 불편한 환경이라면 수동이 좋습니다. 이건 이제 추가 질문인데, 네. 방제를 하시면서 이게 조립용 드론도 그렇고, 일반 이제 DJI 거는 원래 이제 레이더가 많이 장착돼서 나오는데, 장애물 감지 레이더. 네. 네. 조립용 드론에서 레이더를 다는 걸 추천하시는지? 저는 추천합니다. 신기술은 사용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레이더를 못 믿는다는지 내 손가락이 정확하다느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다마는 절대 아닙니다. 손가락보다 기계가 사실 더 정확하고요. 네. 그 아날로그 감성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좀 배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10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올해 레이더를 보통 끄고 날리거든요. 보통 레이더를 이제 끄고 방제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레이더가 5m 이내에 있을 때 기체를 자동으로 멈춰 세워버립니다. 근데 옆에 논둑을 끼고 날린다거나 했을 때 1m, 2m 근접해서 날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레이더를 켜고 날리면은 얘가 이제 그 근접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있는 이제 뭐 높이 솟아있는 뭐 자풀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식해서 멈출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 끄고 날리는데, 저 또한 이제 잘 안 보이는 환경에서는 간혹 레이더를 켜서 레이더에 이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올해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이나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끄고 날리시는데 활용을 하는 건 좋다. 네. 드론 방제는 대표적으로 약을 친다거나 씨앗 또는 거름을 뿌린다고 이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 말고 좀 혹시 다른 것도 있는지? 없습니다. 연무는 연무 방제요. 네. 그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아마 연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약 뿌리는 거니까. 네. 이제 방제를 하다가 사고가 혹시 자주 나는지? 뭐 저는 안 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좀 사고 많이 나죠. 제 유튜브, 또 유튜브 얘기긴 한데, 네. 네, 전기줄 걸려있는 드론 군환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보통 사고 많이 나시는 분들은 많이 나곤 하는데, 뭐 사고도 결국은 이제 경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짬바라고 하죠. 네. 경력이 많을수록 사고율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기체빨도 많이 받고 카메라도 있고 센서도 있으니까, 올해 전기줄에 3번 걸렸는데 3번 다 추락 없이 정상 착륙을 했거든요. 이제 기체 덕을 많이 봤죠. 직접 그게 걸렸는데, 전기줄에 걸렸는데. 전기줄 걸렸는데 그 비행 술로 이제 빠져나온 케이스가 한 번 있었고,
걸리자마자 카메라로 전기줄을 인지해가지고 얼른 피해가지고 이제 큰 사고를 방지했던 경우가 2번 있었고 그랬습니다. 전기줄에 걸리면 스파크 안 튀나요? 안 돼요. 그 피복이 그렇게 많이 안 벗겨져요. 쉽게 벗겨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좀 많이 궁금하긴 했는데 네. 이게 사고가 아예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도 네. 보면 네. 사고로 인해서 이제 농작물이나 토지, 시설에 피해를 주면 혹시 어떻게 되는지 물어줘야죠. 간단하게 네, 물어줘야죠. 혹시 논에 사고가 났다. 보통 사고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거면은 그 물리적인 피해가 제일 네. 많거든요. 프로펠러에 저 작물을 친다든지, 그리고 드물게 약재를 원액을 쏟아서 이제 약해를 입힌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논에 약을 뿌리다가 그 논에 사고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농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특별히 뭐라 하진 않습니다. 제가 논 위에다가 기체 떨어뜨렸다고 그 벼 잘라 먹었다고 물어달라고 한 사람 아직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근데 남의 논이나 남의 밭에 뿌렸다가 현금으로 한 5만원, 10만원 줬다는 케이스는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작물 피해는 약해가 아닌 이상 물리적인 피해는 크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잘 없고, 그 이외에 구조물에 대한 사고라고 하면은 논 끝에 있는 하우스에 박았다든지, 논 끝에 있는 그 담벼락을 박아서 담벼락을 무너뜨렸다든지, 차에 박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얼른 이제 보험사에 전화하셔야죠. 네. 이게 T30이나 T20 같은 건 기체가 커서 네. 담벼락을 부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반 10리터나 그런 것도 담벼락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드론이 먼저 부서지지 않나요? 뭐 담벼락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그 돌담을 부수는 10m 기체를 작년에 제가 봤습니다. 기체는 멀쩡하더라고요. 기체는 멀쩡한데 돌담을. 네, 물론 그 기체를 제작하신 분이 좀 튼튼하게 만드시긴 했는데, 우리 방재 단장님이 기체 제작도 하시거든요. 그분이 만든 기체가 좀 튼튼해요. DIY 기체. 네. 돌담을 부신 기체로. 네. 뭐였냐면은 이게 정면으로 박은 게 아니고 돌담을 피해서 고도를 올렸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돌담을 통과했다고 생각하고 고도를 낮췄는데 통과를 안 했던 거예요. 뒤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뭐 물론 프로펠러는 망가졌는데 전체적으로 기체 프레임은 괜찮아서 프로펠러 갈고 다시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단님께서는 네. 카본이 아니라 카본 통파이프를 해요. 이거 양단장님 사고가 아니고 양단장님한테 기체를 조립한 나는 1년차 방대사가 사고낼 거예요. 네, 드론 방지를 하시면서 드론 방지에 느낀 장단점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드론 방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비행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마인드가 좀 이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좀 성실하게 하신다면은 충분히 방제 현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7, 8월 2개월 정도 바짝 일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앞서 말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비행 잘 하셔야 되고 이타적인 마인드로 성실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나도 방제하면은 일단 큰 돈 벌까?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큰 오산이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힘듭니다. 예. 힘들고, 실력 없으면은 맨날 이제 농약 맞고, 맨날 사고 나서 기체 수리비 쓰고, 몸 상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그럼 이제 방제를 하시는 거에서 네. 만족하시는지? 네,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일단 드론 비행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방제를 했을 때 농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함을 저한테 표현을 하실 때 좀 성취감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장에 돈 꽂힐 때 한 번에 큰 돈 들어오니까 금융치료를 또 금융치료 많이 들어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